아쉽게도 민주당 비상총회에서 조희대 탄핵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대법의 이원 이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직 수박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조희대 졸속 파기환송이 이법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뭐가 이법이죠? 아무튼 조희대 탄핵은 보류가 되었으나 민주당의 빅피처는 바로 이겁니다. 15일 고법에 기일 변경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월 15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고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반격의 그림이 또렷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신인규 최강욱 전 의원의 완벽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속도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또 이례적인 일을 또 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때는요, 고등부장부터 탄핵을 해버려야 돼. 고등부장 판사부터. 그리고 고등부장을 탄핵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탄핵해도 뭐 그 사이에 자기가 빨리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법에서 또 대법원 올라가잖아. 네네. 그러면 그때는 고법부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기획의 정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정치질, 대법원이 아니라 불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관 10명 있잖아요. 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거는 그 조희대가 지시를 하고 이재권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대통령 선거일 전에 그 어떻게든 항소심에 유죄 선고를 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없게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다고 지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15, 16, 17일 이렇게 그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회의 날짜가 지정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날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이죠. 거기에 피고인은 나가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법정을 열 거거든요. 거기 와서 연기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재판 진행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혹은 재판기를 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신청한 거를 다 기각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듯한 어떤 모습, 그런 낌새 이런 거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일 날 바로 민주당이 그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5월 15, 16, 17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소추 안이 먼저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보고가 되면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 발의된 안이 보고되고, 그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15, 16, 17일 동안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핵소추를 하면 그 재판부는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뭐를 더 하고 싶어도 그 재판부는 못합니다. 원래 사실상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조희대가 미리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법원 내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끝나기도 전부터 조희대가 지시를 하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당연히 유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록을 빨리 넘기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뭐 스캔본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종이 기록이 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종이 기록을 보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만 보더라도 그 종이 기록을 놓고 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 이제 그 법조인들이 여기 손에다가 그 손골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에다가 골무 끼고, 고무 골무 끼고 이렇게 기록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넘어가요. 하도 그거를 많이 종이 기록을 넘기면서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서 그거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스캔본으로 보고
기록을 다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100% 거짓말이고요. 현직 법학 교수들도 사법 권력의 대선 개입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는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 14일에 탄핵소추하라. 그리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송 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 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전혀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양대 박찬웅 교수와 고려대 김기찬 교수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이건 탄핵해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참으로 통쾌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죠. 그 법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유연적인 소지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법학계에서는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용의 허위사실 공표와는 그 실체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 250조 1항과 2항은 같은 법의 잣대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250조 1항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당선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법의 원칙에서 볼 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언론의 팩트체크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OECD 선진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250조 1항의 규정은 없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죠. 우리 학계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손을 봐야 하는 문제 많은 이런 법 규정을 가지고서 사건 기록도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채 졸속 파기환송을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팩트체크와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문제를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법례로 보면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적 판단을 마친 경우입니다. 사실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팩트체크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마치고 이미 새로운 대선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편향적인 대법원이 헌재에서 폐기 처분해야 할 규정을 가지고 속도전을 펼치는 이 정치적 졸렬함을 보인 겁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했던 그 헌재의 무게감과 비교를 해보면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대법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 독재하에 기울어진 저울에 불과했던 사법부를 우리 국민이 투쟁해서 그나마 영점을 바로 잡아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망가뜨려 놨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의 말대로 탄핵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사법부는 너무 성역이었죠. 그러니 저들이 국민들 눈치를 못 보고 문제 많은 법으로 휘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 디케로 보여지는 동상이 있습니다. 원래 디케는 눈을 가리고 오른손엔 저울, 왼손엔 칼을 들었죠.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죄를 저울질하기 전에 눈부터 가려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게 정의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울질과 칼질을 하기에 앞서 법관 개인의 마음부터 비우라는 겁니다. 우리 사법부에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 대법원의 짝퉁 디케는 눈을 뜬 채 법전을 들고 있죠. 그 모습이 이미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것에 치우쳐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에 짜맞춰 법전을 살피라는 의미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